숯과 재의 비밀. 전문가들은 왜 이것을 사용할까요? 생산성이 매우 뛰어난 닭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사육자들은 이를 알지 못하며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의 닭이 생산할 수 있는 달걀의 절반밖에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내용은 닭을 사육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정교한 연구실에서 나온 현대적인 기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문 매장에서 사야 하는 비싼 화학 물질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은 자연 자체가 여러분에게 제공한 것, 여러분의 조부모님들이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사용하셨을지도 모르는 것,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사육자들이 수의사들조차 놀라게 하는 결과를 얻으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이오차, 생물술화, 나무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닭의 건강, 생산성, 그리고 웰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간단하고 자연적이며 거의 무료인 두 가지 요소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물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가금류의 체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문가들이 왜 수백 년 동안 이를 사용해 왔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당장 농장에 이를 도입하여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농장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매주 정직하고 현장에서 검증된 실용적인 조언을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어떤 내용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여러분과 같은 다른 사육자들과 이 지식을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닭은 정말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알을 낳고 있습니까? 닭들이 생기 있고 활동적이며 아름답고 윤기 나는 깃털과 잘 발달된 붉은 벼슬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때로 깃털이 푸석하고 산란이 불규칙하며 건강이 염려될 정도로 무기력해 보입니까? 만약 두 번째 설명이 여러분의 상황과 같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결코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거의 항상 이유가 있으며 대다수의 경우 그 이유는 장내 불균형, 높은 기생충 감염도 또는 필수 미네랄의 결핍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숯과 재가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닭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부터 이해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닭은 본래 튼튼한 동물이 아닙니다. 닭의 소화계는 매우 민감합니다. 닭의 장은 먹이와 환경에 존재하는 박테리아, 기생충, 독소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산란율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성장이 느려지고 닭은 불평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닭들은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읽어내는 법을 배워야 할 증상들을 보여줄 뿐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육자는 의사가 환자를 관찰하듯 매일 닭을 관찰합니다. 그들은 닭의 행동, 자세, 배설물의 색깔, 달걀의 품질, 그리고 먹고 마시는 방식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바이오차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활성 바이오차는 저산소 조건에서 나무나 기타 유기물을 매우 높은 온도로 연소시켜 얻습니다. 이 과정은 놀라운 다공성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해를 돕자면 단 1g의 활성탄이 500ppm 이상의 내부 표면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1g의 500ppm
수준이라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도의 다공성은 경이로운 흡착력을 부여합니다. 수춘 독소를 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소를 포획하고 붙잡고 표면에 고정시켜 장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 다음 모든 것이 배설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달기 소량의 바이오차를 섭취하면 체내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료의 곰팡이로 인해 생성된 독소, 살충제 잔류물, 물이나 토양에 존재하는 중금속, 살모넬라나 클로스트리디움과 같은 병원성 박테리아 등 이 모든 것들이 피해를 입히기 전에 말 그대로 수체에 의해 빨려 들어갑니다. 장은 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이 건강하면 닭도 건강합니다. 닭이 건강하면 알을 더 잘 낳고 더 잘 자라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집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유럽과 북미의 농장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식단에 바이오차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개군에서 산란율이 크게 증가하고 폐사율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나무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에 못지않게 강력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나무를 태울 때 남는 것은 단순한 회색의 비활성제가 아닙니다. 남는 것은 식물이 평생 동안 축적해온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황 및 필수, 미량 원소와 같은 놀라운 농축 미네랄입니다. 이 모든 영양소는 이제 동물의 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닭들이 나무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갑니다. 그들은 재를 파헤치고 그 안에서 목욕을 하며 소량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야생에서 집달개 조상들은 산불이 난 후 불에 탄 지역에서 뒹굴곤 했는데 이는 바로 이러한 미네랄과 살균 특성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재에 포함된 칼슘은 달걀 껍질 형성에 직접적으로 사용됩니다. 칼슘이 부족한 닭은 얇고 깨지기 쉬운 껍질을 만들며 때로는 껍질이 아예 없는 알을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칼슘 결핍이 장기화되면 산란계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닭이 정상적으로 걷는 것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생산 수명을 단축시키는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재의 또 다른 효과가 있으며 이것이 아마도 가장 놀라운 효과일 것입니다. 나무재는 무서울 정도로 효과적인 천연 구충제입니다. 붉은 진드기, 응애, 벼룩, 깃털이 등은 모든 가금류 농장의 조용한 적입니다. 이들은 밤에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며 수면을 방해하고 빈혈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며칠 만에 병아리물이 전체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붉은 진드기가 들끓는 닭장은 닭들에게는 지옥이고 사육자에게는 악몽입니다. 그리고 쟤는 이러한 기생충에 대항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달기제로 목욕을 하면 깃털과 피부가 얇은 알칼리성 가루층으로 덮입니다. 이 가루는 곤충의 기문, 숨구멍을 막아 질식시켜 죽입니다. 또한 기생충의 발달에 화학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화학적 치료법과 달리 독성 잔류물이 없고 닭에게 위험하지 않으며 기생충의 내성 위험이 없는 순수하게 기계적이고 화학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비싸고 점점 효과가 떨어지는 제품들로 만성적인 붉은 진드기 감염과 수년간 싸워온 사육자들은 나무재에서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이며 완벽하게 자연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제 숯과제를 농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강력한 도구가 늘 그렇듯 사용 방식이 모든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차의 경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별도의 용기에 담아 자율적으로 섭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닭들은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조절합니다. 일일 사료량의 2~3% 비율로 사료에 섞어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첨가물이나 화학 물질이 없는 순수한 바이오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독성 점화, 촉진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시판용 바비큐, 수춘 피하십시오. 식품용 또는 수의학용으로 판매되는 활성 바이오차를 사용하거나 통제된 조건에서 참나무, 대나무 또는 코코넛 껍질을 태워 직접 만드십시오. 제 경우도 원리는 비슷합니다. 닭장이나 방목장에 건조하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제 상자를 설치하십시오. 닭들이 스스로 그 안에서 목욕을 할 것입니다. 재를 제공하기 전에 완전히 식고 건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페인트나 니스칠이 되지 않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팔레트 목재가 아닌 처리되지 않은 나무에서 나온 재만 사용하십시오. 여기서는 단순함이 최고의 아군입니다. 나무재, 규조토, 고운 모래를 섞어 목욕용 혼합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혼합물은 놀랍도록 효과적인 천연 구충제이며 닭들이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닭들은 눈에 띄게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몇 시간이고 뒹굴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숯과 재는 약이 아닙니다. 이미 발병한 질병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개군에 심각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수의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은 예방, 최적화 및 지원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들의 힘은 이미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응급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이고 지능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농장은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 튼튼한 집처럼 지어집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기초를 다집니다.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되는 생활 공간으로 벽을 세웁니다. 지능적인 스트레스 및 질병 관리로 지붕을 얹습니다. 그리고 숯과 재는 시간이 지나도 이 모든 것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보호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육자들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기적의 해결책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탄탄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숯과 재가 완벽하게 들어맞는 곳이 바로 이러한 철학입니다. 저는 수년간 10마리 규모의 소규모 가족 닭장부터 수백 마리 규모의 반전문적 운영, 수천 마리 규모의 상업용 농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의 농장과 함께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저는 동일한 현실을 관찰했습니다. 일상적인 관리에 바이오차와 나무재를 도입한 사육자들은 기존의 방식만 고수하는 사육자들보다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닭을 기르며 건강 위기를 덜 겪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방식에 대한 향수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결과에 기반한 실용주의입니다. 수의학적 투입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항생제 내성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더 자연적이고 동물 친화적인 농장의 제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숯과 재는 현장의 현실에 대한 지능적이고 경제적이며 매우 일관된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육자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질문을 생각하기도 전에 항상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항생제, 산업용 소독제, 합성 식품 보조제가 발명되기 훨씬 전부터 건강한 가금류를 길렀습니다. 무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관찰하고 환경으로부터 배우고 자연이 제공한 것을 지능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숯과 재는 현대 사회가 너무 자주 내버려둔 이러한 조상들의 지혜의
일부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의 관행의 중심에 다시 놓을 때입니다. 현대 수의학의 발전을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세대에 걸친 사육자들을 통해 입증된 실용적인 지혜로 이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닭은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종종 최고는 가장 단순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무언가를 제공했다면, 내일부터 당장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여러분과 같은 열정적인 다른 사육자들에게 다가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매주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실용적인 조언, 현장 경험, 지식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미 농장에서 수치나 젤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어떤 결과를 관찰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흥미를 주며 커뮤니티의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곧 뵙겠습니다. 숯과 재에 관한 이 조상들의 비밀이 닭장의 건강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었다면 구독하여 우리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자연적인 농장을 지을 수 있도록 현대 세계가 잊으려 했던 지식을 발굴합니다. 여러분의 농장에서 탁월함을 가꾸어 보세요. 다음 지식의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와 공유를 잊지 마세요.